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장이 돼서 성남시장이 돼서 9층에 있던 시장실을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던 실을 굳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2층으로 옮겨갔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다. 그리고 누구든 자유롭게 시장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1층에서 구태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계단을 통해서 시장실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개방을 하자마자 한 무리의 시민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예전에 실시된 아주 대책에서 소외된 분들이었는데 이미 전임 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오던 터였다. 민원을 끝까지 경청하고 보니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시장의 권한으로 최대한 민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나로서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법입니다.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법률에 근거해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급기야 시장실까지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다. 시민들의 민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물론 힘없는 개인들의 억울한 민원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세를 이루어 밀어붙이는 민원도 있다. 머릿수가 많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식의 행동은 구태 정치에나 있었던 일이다. 아직도 그것을 믿고 집단으로 몰려와 큰 소리로 외쳐대는, 말하자면 민원을 빙자한 억지 주장은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억지 요구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건 역시 시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도 민주적인 절차와 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시장실 열쇠를 저분들에게 맡기십시오. 일과가 끝나자 나는 농성 중인 시민들에게 시장실 열쇠를 내주고 퇴근했다. 밤샘 농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음껏 대자보를 써붙일 수 있게끔 커다란 전지와 매직펜까지 제공해 주었다. 밤샘 농성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한 한 들어드리세요. 비록 법에 어긋나는 막무가내식 요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퇴근해버리자 시장에게 무조건 해결을 강요하던 그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실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결국 밤 10시가 되자 농성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집단 민원은 계속 이어졌고 나는 계속해서 대화에 임했다. 이따금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주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신들의 요구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무리하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전부터 강요에 못 이겨 들어주거나 혹은 나중에 해결해 주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왔던 시행들의 관행들 때문이었다. 그런 강요에 굴복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면
나 역시 구태정치의 부역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시장실 개방 이후 수차례의 집단 농성 사태가 빚어졌지만 나는 법에 접촉되는 일에는 일제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장실을 점거하던 집단 민원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선의를 갖고 민원을 제기해 오던 시민들에게는 현행법상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해가며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설명해 주었다. 이따금 공감한다면 박수가 보내오는 시민들도 있었고 늦게나마 알게 되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있었다. 진실은 어디에서나 통하는구나. 그 평범한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대화야말로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임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 뒤로 나는 성남시 각 지역마다 게시판에 시장과의 대화 시간이라는 제목의 단합문을 써서 붙이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각 동별로 때로는 마을 단위로 날짜를 바꾸어가며 시민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이었다. 시장님, 성남 시민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시민의 머슴인 시장이 주인들의 마음을 알아야 심부름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성남시 각 지역을 도는 데만 2달 이상이 걸렸다. 소통을 위한 2달간의 대장정은 내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비로소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로 어떤 민원들을 호소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시장실을 찾는 집단 민원은 거의 사라졌고 그 대신 청라를 탐방하려는 학생들이나 단체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다. 나는 특히 시장실까지 찾아와주는 학생들이 고맙고 반가웠다. 헬조선이라는 끔찍한 자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나의 빈곤했던 청년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나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말과 함께 그 시절 내게 가장 필요했던 진심 어린 조언들을 들려주곤 했다. 시장님,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젊은이를 틈에 끼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끝까지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소통이다. 지칠 때까지 경청해가며 공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국민은 2016년의 말에 이르러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역사상 불통의 대명사로 남게 될 박근혜 정부의 실패 요인은 문을 닫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이 문을 닫아 걸자 청와대는 중궁궐이 되었고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인, 정부 강요, 심지어 비서진들마저도 불통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물이 흐르며 그 땅은 황폐해지는 법이다. 피가 통하지 않는 몸에 어혈이 지듯이 나라 곳곳에 피멍이 생기고 국정 파행으로 인해 속절없이 썩어 들어갔다. 어쩌자고 이토록 철저히 문을 닫아왔단 말인가.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는 민주주의를 밝히자는 것이다. 아직도 효자동 어딘가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삼 알려주고 싶다.
민주주의란 문을 활짝 여는 것이요, 맑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사람 속에 길이 있다.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다. 시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뒤부터 노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근히 설레곤 한다. 물론 초기에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방문객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민원이 아니라 주로 대화였다.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직 앳된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청소년 방문객들이 들어설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 촬영을 하는 시간은 내게 더없이 신선한 자극이자 담비 같은 휴식이다. 시장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성공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은 주로 취업을 걱정하는 학생들 입에서 나온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시장이 되셨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글쎄, 정말 그럴까? 솔직히 나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잘 모른다. 시장직이라는 것도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의 한 시기일 뿐 성공이란 말로 포장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시민들이 꿈꾸고 삶을 위해 정책을 이루고 그 목표치에 다가가는 과정에 성공적이기를 바랄 따름이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유독 성공과 실패에 민감한 편이다. 그만큼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뜻이다.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갈망이 클수록 실패에 대해 두려움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나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강연 중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들뜬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한달음에 달려가곤 한다. 물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담 너머로 내 또래 학생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부러워하던 기억들이 떠올라 강연 도중에 목이 잠길 때도 있다. 청소년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나는 사람이 지닌 진정한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꿈꾸는 성공의 길이 바로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해 성공을 목표로 살아간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 욕망의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성공이란 신기루와 같아서 잘 잡히지도 않는다. 치열한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린다. 또 다른 욕망이 더 높은 성공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산 넘어 산이다. 엄밀히 말하면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진정한 성공이란 없는 것과 같다. 만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100% 성공을 꿈꾼다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의 능력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선택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신이 되거나 바보가 되어야 하는 100% 성공이 아니라면 쉬운 성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성공의 목표를 최대한 낮춰 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끼 밥 굶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성공 목표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목표마저 버거워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최대한 낮춤으로써 작은 성공의 기쁨을 여러 차례 맛봐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산에 오르는 사람이 험준한 산맥부터 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낮고 완만한 언덕부터 차근차근 오르며 산에 익숙해지는 것이 현명하다.
등산처럼 성공도 습관이다. 오늘 성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생각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도 습관이다. 작은 것부터 생각해라. 그리고 성공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전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